정도면 되겠죠? 이 정도면 잘 보이겠죠? 저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맨체스터 대학교 메인 건물 쪽에 나와 있습니다. 메인 건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? 저 건물에서 졸업식을 하거든요.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죠. 모든 사람이 맨체스터 대학교를 왔을 때 여기서 다 사진 한 번씩 다 찍고 가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되게 아름다운 건물이고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맨체스터 도시 내에서 제일 이쁜 건물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생각보다 이쁜 곳이 별로 없어요. 아무튼 오늘은 IELTS 시험 이후에 어떤 영어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, 밖에서 찍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춥더라고요. 여기가 지금 현재 제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날이 4월 13일인데 한국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. 밖에 벚꽃도 많이 날리고 이렇게 막 샤랄랄랄라 뭐 이렇게 막 많이 날리겠죠. 근데 여기는 아직도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고, 기온이 제가 알기로 5도에서 6도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,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가지고 저 참고 끝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. 다음에 좀 더 날이 좀 따뜻해졌을 때 이쁜 풍경들 배경으로 영상을 조금 더 이쁘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해볼게요. 아까 해보려고 했던 얘기를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 IELTS 영어, 실제 생활 영어, 그 다음에 공대 제 전공에서 쓰는 영어, 이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IELTS만 공부하시고 영국에 막상 딱 오시면 굉장히 힘듭니다. 이 프리토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끼게 돼요. IELTS 영어가 시험 영어다 보니까 그 IELTS 스피킹에 썼던 영어를 프리토킹에 쓰면은 약간 어감이 안 맞아요. 물론 이제 그 말을 쓸 수는 있죠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의견, 저의 의견, 이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근데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, 이 친구분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할 때도 약간 어느 정도 굉장히 편한 한국말을 쓰잖아요. 저희도 막 문법 다 무시하고, 문법 어느 정도 무시해서 그냥 저희들끼리 편한 막 신조어 얘기하고, 요즘 신조어가 또 어떤 게 막 새로 나오고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막 저희들끼리 막 얘기하다가도 막 갑분싸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. 근데 영어에서도 똑같아요.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.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막 영어로 친구들끼리 막 그런 편한 캐주얼한 얘기를 하는데, 저 혼자서만 굉장히 진지한 문장, 진지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의견을 전달하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. 대신에 그 분위기를 약간 이상하게 만들거나 그 신났던 분위기를 약간 흐리게 만들 수는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친구들과 이 거리가 약간 생길 수가 있어요. IELTS 영어만 쓰시면.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한 5주간은 친구들이랑 그렇게 엄청 친해지거나 그러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이 쓰는 영어랑 제가 사용하는 IELTS 기반을 둔 영어,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, 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는 또 영어대로 안 나오고 계속 입에서만 이 맴도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죠.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, IELTS를 공부하실 때 만약에 시간이 좀 빠듯하시면 어쩔 수 없이 IELTS만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, IELTS 시험이 끝나고 그 이후에 영국 오시기 전까지 약간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어떻게든 이 프리토킹을 위한 영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프리토킹을 위한 영어는 어떤 뭐 학원을 간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.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. 유튜브 동영상 봐라. 뭐 영국 남자를 보던가, 뭐 영국 드라마를 보던가, 이런 캐주얼한 영어를 많이 접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그거를 많이 따라 하셔야 돼요.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따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고 와도 막상 영국에 오면은 당황해서 안 들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집니다. 그래도 IELTS 영어를 공부할 때부터 끝나고 캐주얼한 영어를 어느 정도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하냐에 따라서 영국에 오셨을 때 심적으로나마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거에 있어서 심적으로나마 편해지는 이 기간,
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IELTS 영어, 이 프리토킹 영어, 그 다음에 이 전공 영어, 이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예요. 특히 저는 제일 어려웠었던 게 이 전공 영어가 제일 어려웠는데,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4대 공대 한 학생으로서 전공 때 이 떠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 이렇게 팀 모임을 할 때 다른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하고 풀어나가는, 어떤 공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막 서로 대화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, 그 상황에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말을 할 수 있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었어요. 물론 있기야 있었겠지만 자신감이 많이 없었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전공 용어를 안 쓰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방에서 혼자 이렇게 떠들고 혼자서 이렇게 벽 보고 떠들고 연습을 한다고 한들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르거든요. 그리고 이 친구들 영어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알아듣기도 힘들고요. 그래서 팀 과제였지만 저는 거의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상태였어요. 그 당시에는. 그래도 용기를 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친구들이 약간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면서 알아듣긴 알아듣는데 정확하게 알아듣거나 그러진 못했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공 용어랑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한 이 과학 용어, 얘네들을 잘 버무려서 적당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몰랐어요. 예를 들면은 이산화탄소의 온도를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CO2 temperature. 또 다른 방법은 temperature of CO2. 실제 프리토킹에서는 아마 의미가 같을 거예요. 근데 이 공학이나 전공 용어에서는 temperature of CO2라고 얘기해야만 애들이 바로바로 명쾌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알아듣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방법을 잘 몰랐어요. 이런 거는 IELTS 영어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. 그래서 항상 이 말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팀 모임을 하고 나서는 저 혼자 우울해 있었어요.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,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왔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고, 내 의견, 이 말하고 싶은 엄청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못하니까. 그래서 제가 이 전공 영어에 대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역시 IELTS 시험을 보시고 나서 영국 오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, 여러분들 전공 내부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논문을 영어권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너무 주저리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제안서 제출 기간이 끝나고 좀 여유가 생기면은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많은 정보를 일관성 있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.